자, 첫 페이지 보면 선생님 노트 드렸잖아, 그치?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는 잘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너희들 수학 2에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정리를 한다. 오케이? 정리한다. 첫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들만 적어놨는데,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극한값의 계산. 일단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이미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 x가 이런 거 배웠어요. 무한대로 할 때 이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또는 fx는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아니야?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수열의 극한이다. 수열의 극한도 비슷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이 있잖아, 그치? 이 일반항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얘를 뭐라고 한다? 여기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야. 수렴한다. 그죠? 근데 함수의 극한에선 요 x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실수였지, 그치? 그죠? 함수의 극한의 x가 실수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그래프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실수를 하나하나 대입해 본다거나 뭐를 써본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계속 갈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느 한 값에 계속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이때 이 알파를 함수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했었죠, 그치? 근데 수열의 극한도 똑같은데, 자, 여기서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히 커지는데 이때는 차이점은 자연수다라는 거야. 자연수.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질 때란 얘기는 요 n이 1부터 2, 3, 4 건너뛰는 자연수 없이 순서대로 빠뜨리는 거 없이 그냥 차근차근 수열 an에다가 일반항에다가 쭉 대입해 갔을 때 그 일반항의 값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은 실수 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했을 때 우리가 뭐 풀었었던 문제 식하고 똑같은 식들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자, 자연수 집합이 그 실수 집합에 포함되게 되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했었던 애들 있잖아, 그치? x가 실수이면서 무한히 커질 때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면 그때 x가 자연수이면서 무한히 커질 때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는 건 항상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을, 자, 여기서 x는 실수야, 실수. 그치?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실수는 x라고 쓸 거고 자연수는 n이라고 쓸 거야, 그죠? 이때는 0에 수렴했었잖아, 그치? 극한값 0을 가졌었는데, 자, 수열 an이 있고 요 일반항이 n분의 1일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이때는 n이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자연수라고. 1, 2, 3, 4, 5, 6, 7, 8, 9, 10. 근데 무한히 커지는 그 실수 안에 자연수들은 어차피 다 포함이 된 거거든, 그죠? 그럴 때는 n분의 1도 0에 수렴한다라는 내용은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적용은 일단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무한히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죠? 무한히 커지는 경우. 자, 요 무한대 이게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보면 한없이 커진다 이런 의미죠. 한없이 커진다. 여기서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한계 없이 증가할 때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야. 한계 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증가한다라고 해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해서 무한대는 아닌 거야. 그죠? 그죠? 위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또 존재하게 돼요. 수렴하게 된다. 좀 어려운 말 나중에 혹시 논술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위로 유계, 뭐 아래로 유계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한계가 있고 한계를 두고 증가할 때는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렴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무한대는 한계 없이 증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값이나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치? 한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때 an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언제겠어? 한없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한계 없이 감소하는 경우. 그죠? 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감소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음의 무한대는 아닌 거야. 그치? 이해하니? 한없이 감소할 때 음의 무한대.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때 an이 자,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히 커지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닌 경우 있어요.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얘를 진동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진동이라고 해요. 진동. 우리가 함수에서는 x가 무한히 커질 때도 배웠지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배웠고, 그치? 그죠? 그리고 x가 k 플러스 1로 갈 때 우극한이라는 것도 배웠었고 x가 k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이라는 것도 배웠고 x가 k로 갈 때 극한값 구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 n이 무한히 커질 때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더 쉬운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한없이 커지는 경우랑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랑 진동하는 경우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다 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정리 잘 하시고 자, 요게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새로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정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자, 그리고 2번에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극한값의 계산. 자, 극한값의 계산. 일단 좀 당연한 얘기인데 잡아. 자, 무한히 커지는 거하고 무한히 커지는 거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죠. 그죠? 자,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더하거나 뺀 결과도 뭐야? 얘도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죠?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수가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상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맞냐? 무한히 커지는 거랑 무한히 커지는 거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당연히 무한히 커져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미적분이 자, 노트 드린 거에다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노트 한 건, 선생님 노트에 드린 거에다가 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 노트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녀요. 알겠죠? 계속 잘 가지고 다녀야 된다. 네. 증명 가능한 거는 증명하고 유도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증명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풀 때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정리하시면 알겠지만 요 작은 노트 하나면 다 채우지도 못해요. 그만큼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죠? 맞지? 당연한 애들이야.
그런데 자, 무한히 커지는 애에서 무한히 커진 애를 빼거나 무한히 커진 애를 무한히 커진 애로 나누면, 그죠? 요것도 봤었잖아, 그지? 수학2에서 극한 우리가 계산 했던 부정형 중에 하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는데, 자,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꼴이야. 얘는 뭐였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뭐였어? 0으로 갔었죠, 그죠?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갔어요. 자,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 이걸 쓴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다 이걸 쓴다. 근데 그 일반항이라고 하는 식이 매우 그냥 단순한 항 한 개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분수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어떤 식들이 결합이 돼서 조금 이제 복잡한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치? 그때 사용하는 기본 일단 계산 방법은 요거다라는 거고, 그죠? 요걸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이용하려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려고. 극한의 기본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극한에서는 참거짓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 참거짓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기준이잖아, 얘가.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였어? 리미트, 요게 우리가 함수에서 배운 게 수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다라고 하는 수열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때 n은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bn은 베타에 수렴하면, 오케이? 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은 뭐랑 같다? 얘는 c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뿔마 bn은 뭐에 수렴한다? 알파 뿔마 베타에 수렴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곱하기 bn은 알파 곱하기 베타에 수렴한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나누기 bn은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한다. 단 bn과 알파 베타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기본 성질이 있었죠, 그죠? 그제? 요 극한의 기본 성질과 분모가 무한대로 커질 때 분자가 상수이면 얘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요거, 요 기본, 요 유닛을 가지고 요 두 개를 짬뽕해서 요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이제 꼴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제. 하나의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지수분의 지수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차수가 중요하죠, 그죠? 그죠? 차수가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그죠? 발산했었고, 차수가 분모 분자가 같으면 수렴했었지, 그지? 뭐의 수렴에? 0이 아닌 값의 수렴했었어, 그죠? 그리고 그때 그 0이 아닌 값은 뭐다? 최고 차항의 개수 b가 나왔었죠, 그지? 그죠? 분모 문제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리고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어떻게 했어? 0에 수렴했었다. 이런 거, 그죠? 이것도 이제 다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항식분의 다항식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으라고 해요?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해라? 나눠라, 그죠? 나눠라 라고 했었는데,
분모 분자가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꼴일 때는, 지수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그죠? 여기서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거는 n이 커질 때 가장 빨리 커지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장 빨리 커지는 애. 그럼 지수일 때도 역시 가장 빨리 커지는 애로 나누면 되는데, 지수일 때 가장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미시 클수록, 그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때 이 자연수 n이 밑에 있으면 다항식이 되는 거고 지수에 있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질 때에는 밑이 무한히 커지는 거고 얘는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근데 그때 지수가 무한히 커질 때는 밑이 가장 큰 애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항상 제일 큰 애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애, 제일 빨리 커지는 애로 나누면 된다. 이해가? 만약에 분모에 2의 n제곱도 있고 3의 n제곱도 있어. 그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떻게 썼어요? 일단 루트가 있느냐, 루트가 없느냐, 그죠?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졌었지, 그치? 루트가 있으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일 때 뭐 했었어? 뭐 했었어요? 유리화 있었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유리화도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언제만 루트 안에 최고 차항이 같을 때만 유리화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유리안의 최고차항이 같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지는데, 자,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n이 있습니다. n이 무한히 커지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n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루트 n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서 루트 있죠, 그죠? 근데 이럴 땐 유리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유리화하지 않는다. 여기선 루트 안의 최고차항이 n제곱인데 여기선 루트 안의 최고차항이 n이잖아, 그치? 그죠? 똑같이 루트 빼기 루트로 바꿨을 때 최고차항이 같지 않으면 발산해요. 이미 그 결과는 결정이 된 거야. 발산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유리화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알겠죠? 오케이? 언제만 루트 2 안에 n제곱이 있고 이 루트 안에도 똑같이 n제곱이 있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때만 유리화하는 거야. 이런 거 정확하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마이너스 루트 n제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걸 세트로 잘 보시면 되고. 자, 루트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묶어라. 자, 묶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누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죠? 오케이? 자, 극한에서 나눗셈 할 때 항상 제일 큰 애로 나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다항식이라면 뭐가? 차수가 제일 큰 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 식이 지수로 이루어진 식이라면 밑이 가장 큰 애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묶는다, 나눈다 같은 개념인 거고. 이해가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극한값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그거는 이제 연습해보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미 수학 2를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수학 2에서 배운 내용이야. 부등식.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부등식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 그죠? 자,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어요? 일단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일단 AN보다 BN이 더 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커. 그러면 이때 AN과 B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수열의 극한에서 항상 n은 자연수고 n은 무한대로 갈 때밖에 안 나오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좀 생략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때 an 극한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bn도 존재한다면 이 둘의 관계는 요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크다, 작다, 같다라는 말 쓴다, 안 쓴다? 애초에 안 쓴다. 알겠죠? 존재한다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내용은 똑같죠. 그죠? 그제? 자, 이쪽에는 등호가 있든 없든 여기에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극한이 둘 다 존재한다면. 알겠죠? 자, 그리고 an, bn, c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그리고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알파로 같으면 알겠죠? 오케이? 같으면 이거 화살표가 아니죠? 이 조건에 요 두 가지를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bn도 알파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고 bn보다 cn이 크거나 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때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나오면 부등식의 성질 또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cn이 수렴. 얘랑 얘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bn이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만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할 때만 an과 cn의 극한이 같을 때만 bn도 극한값을 갖는다. 알겠죠? 그 이외의 내용은 그냥 다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야. 자,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큰데 자, 봐봐. 리미트 an이 1이고 리미트 cn이 2야. 그러면 리미트 b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봐봐. an이 1의 수렴에 cn은 2의 수렴에 일단 극한값이 같지 않죠? 극한값이 같지 않으면 이때 bn은 수렴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극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bn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미트 bn이 1 이상 2 이하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이해가? 지원 이해가냐? 그러니까 얘가 1에 수렴할 때 얘도 1에 수렴해야만 얘도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얘가 1에 수렴하고 얘가 2에 수렴한다라고 해서 얘가 1과 2 사이에 어떤 값에 수렴한다는 옳지 않다고. 알겠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한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소관계를 당연히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여기까지 배운 내용은 뭐야? 수학2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뭐 한 거다? 정리만 한 거다. 그죠? 내용은 우리가 뭐 낯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자, 문제 봅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때 n은 뭐라고? 자연수, 그죠? n이 자연수로 무한히 커질 때 분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분모는 1, 3, 5부터 2n 마이너스 1까지 합이네. 그죠? 자, 분모부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분모가 1부터 2n-1까지 홀수들의 합인데 이때 2n-1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n번째 홀수. 그죠? 그죠? 그리고 자주 나니까 외워야 된다. n제곱. 그죠? 1부터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제곱. 그죠? n제곱. 그리고 분자는 정리하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럼 분모도 다항식이고 분자도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n이 무한대로 가면 n에 대한 다항식도 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죠? 다항식 중에는 상수항도 있어. 그치?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아닌 다항식이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뭐에 수렴한다? 요 최고차항 계수의 b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1분의 4니까 4에 수렴한다. 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의 루트 n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왔어. 얘도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b에 수렴하니까 요게 1대 1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1대 1이죠? 그지? 그래서 얘분의 얘는 1에 수렴하고 얘분의 얘도 1에 수렴하지? 그러니까 얘는 2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자, 루트 n으로 나누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n분의 2다. 이렇게 된 거지. 자, n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고 n분의 2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몇에 수렴하고 1에 수렴하고 얘도 1에 수렴하고 수렴 더했으니까 역시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알게 모르면 계속 극한의 기본 성질이 쓰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1번. 1, 4분의 2, 9분의 4, 16분의 7, 25분의 11 점점점 이러면 안 돼. 자, 밑줄 그어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라.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써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수열의 극한값 구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일반항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일반항 구하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1분의 1, 4분의 2, 9분의 4, 16분의 7, 25분의 1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제곱수다. 그지? 그래서 일반항부터 구해보면 n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그지? 자, 분자는 첫째 항이 1, 2, 4, 7, 11 몇씩 커져? 얘 몇 커져? 1 커지고 몇 커져? 2 커지고 몇 커져? 3 커지고 몇 커져? 4 커지죠. 그죠? 그치? 이 수열을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1, 2, 4, 7, 11 땡땡땡 이 수열의 뭐? 개, 차, 수, 열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해갑니까? 자, 요 분자에 있는 1, 2, 4, 7, 11을 bn이라고 하면 요 분자만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4고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 차를 봤더니 규칙이 딱 보이는데 b2-b1이 1인 거고 b3-b2가 2인 거고 b4-b3가 3인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치? 되니? 그러면 bn-bn-1은 뭐가 되겠어? n-1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변끼리 그냥 쭉 다 더하는 거잖아. 개차수열 나오면. 그치? 이거 다 더하면 좌변은 bn-b1이 될 거고 우변은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1 되겠지. 되니? 이때 b1이 뭐예요? 이게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bn은 뭐다?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얘가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되냐 여기까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얘기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그죠? 그럼 몇에 수렴한다? 1분의 2분의 1 그죠? 요 최고차항 계수 b 요거에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도 잘 보시고 2번은 첫 번째 항이 뭐다? 첫 번째 항이 1분의 2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4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5 더하기 6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수열의 극한값 구할 때 항상 뭐부터 구한다? 일반항부터 구한다. 그치? 자,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n번째 항이니까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의 합이 나올 거고, 그지? 그죠? 자, 분자는 n 플러스 1에서 시작을 하겠네, 그죠?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둥둥둥 가서 어디까지? 2n까지의 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분모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겠죠, 그지? 그죠? 자, 분자도 그냥 이렇게 보자. 이때 2n도 n 더하기 n으로 보자, 그죠? 그럼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부터 n 더하기 n까지잖아, 그지? 요 앞에서 n이 몇 번 더해진 거야? n이 n번 더해진 거죠, 그죠? 아니야, 그게 n제곱이 되겠지. n이 n번 더해졌으면 n 곱하기 n이니까,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합이니까 그게 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 되냐? 그러면 분모는 2분의 1 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 나오고 분자는 2분의 3 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 나오면서 얘도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죠? 그래서 극한은 요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다. 이게 3이 되겠죠. 그죠?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 1번은 무슨 꼴이에요? 얘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연습하는 거야, 그죠? 자, 요건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요거의 극한값이야, 그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뭐부터 확인해야 돼? 요거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는데, 그죠? 요렇게 되는데 이때 루트 마이너스 루트에서 최고차항이 일단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같지 않으면 발산인 거고, 알겠죠? 유리화 해주자. 자, 유리화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1 생략되어 있는 거야. 분자를 유리화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럼 분모는 뭐가 된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되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죠? 됐지? 그럼 분모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고, 분자는 다항식이니까 뿔마 무한대, 그치?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도 원래는 자, 분모가 1차식이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죠? 나눠주는 거고,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n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남고 요것만 남고 요것만 남겠지, 그죠? 이해가냐?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됐지? 자, 그 다음 2번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무슨 꼴이다?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라는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도 잘 볼 수 있어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리고 루트 안에 최고차항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유리화, 그치? 이거 이제 유리화하면 이렇게 된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제곱인데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만 남았을 거고,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그죠? 됐죠? 그래서 자, 이거 보자. 이때 n을 쓱 집어넣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루트 n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냐? 루트 n으로 뭐 굳이 여기 전개 안 해도 되죠. 그럼 n이 무한대로 할 때 분모도 분자도 차수가 다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야. 1 더하기 1분의 1, 그 2분의 1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이다? 4분의 1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애들이다. 자, 다음 페이지. 자, 4번은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루트 마이너스 루트인데, 자, 루트
앞에 있는 루트 안에 2, 3, 4 등등등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죠?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자, 한계수 몇 개? 2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n개죠. 그죠? 그죠?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은 2랑 n 플러스 1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상수배 루트 2분의 1은 리미트 안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꺼내놓고 여기 남는 게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서 또 최고차 한계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유리화 해마로 해야 되겠죠. 그죠? 유리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n분의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2n만 남는다. 되니?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고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똑같죠. 그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만 남기면 돼.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지우면 돼. 그죠? 그죠? 최고차항만 남기고 지우면 돼. 그럼 뭐야? n 더하기 n분의 2n이니까 몇으로 간다? 1로 간다. 그지? n 더하기 n분의 2n이니까 1로 가죠? 됐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극한이 1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띵띵띵띵 띵띵띵띵 자, 이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호 하나 살짝 바꿔줘야 되겠네. 자, 일단 루트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2n까지 합해. 그죠? 그럼 2로 그냥 싹 묶자. 2로 묶으면 1부터 n까지 합이 되겠지. 그지? 그럼 걔네들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알겠죠? 1 빼기 3이 아니라 1 더하기 3으로 고쳐주시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점점점 2n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1부터 뭐다? n번째 홀수까지 합이니까 뭐다 얘는? n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1부터 2n 마이너스 1까지 홀수의 합은 항상 n제곱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요거 약분되고 나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서 최고차항이 또 같다라는 거 계속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유리화 돼야 돼. 그치? 유리화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이 되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n만 남죠. 그죠?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 같지. 그치? 그럼 최고차항만 남기면 요것만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n 더하기 n분의 n이니까 얘는 몇? 2분의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지? 돼요? 안 돼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6번. 오늘 결석한 애들은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갈 거야? 시험 잘 봤으니까 놀러 갔겠죠? 그죠? 시험 안. 자, 5번에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 플러스 2분의 a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2에 수렴했다. 자, 여기 보세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수렴했고, 그죠? 0이 아닌 값에 수렴했고,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 그죠?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 a 값은 일단 0이 아니다라는 거고, 됐지? 그리고 그때 요 극한 값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되었다. 그래서 a는 6이다. 그냥 바로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리미트 루트 n제곱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면서 루트 안의 최고차항 같으니까 당연히 유리화 해봐야 되고요.
유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가 되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a-2n 빼기 2만 남는다. 그죠? 근데 이 극한값이 지금 몇이다? 얘가 4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분모가 몇 차식으로 보여야 돼? 1차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분자도 몇 차식이어야 돼? 분자도 1차식이어야 돼. 그죠? 분자가 1차식이 되려면 A는 일단 뭐가 되면 안 돼? A는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때 최고차 함계수가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여기에 A-2 나오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얘도 n으로 나누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1 플러스 n분의 a 플러스 n 제곱분의 2가 되고 얘는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n 제곱분의 4가 되고 분자는 a-2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 2분의 그죠? 2분의 a-2만 남는 거잖아. 얘가 지금 4라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몇이다? 네, a는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띵띵띵. 자, 6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n 얘는 n의 a제곱 얘가 베타다. 자, 밑줄 베타는 0이 아니다. 요거 밑줄. 자, 그때 상수 알파와 베타의 합을 한번 구해 보세요 라고 나왔네요. 그죠? 요게 알파인가 보네요. A가 아니라 알파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일단 분자가 무한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리화한다 안 한다? 유리화하는 문제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아니다라는 거고 분자는 일단 무한대예요. 분모도 n에 대한 어떤 식이죠. 얘도 n이 무한히 커지면 똑같이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분자가 몇 차식이야? 1차지? 그럼 분모도 몇 차여야 돼? 1차지? 그럼 알파는 몇이어야 돼? 1이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오케이. 알파는 1이에요. 그치? 그럼 차수 똑같으니까 이제 최고창만 남기면 되는 거야. 최고창만 남기려고 봤더니 얘만 지워주면 되죠? 그죠? 얘만 지우면 n분의 n 더하기 n이야. 그죠? n분의 n 더하기 n. 그래서 베타는 몇이다? 베타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자, 7번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n이 무한히 커지면 이때 2분의 n파이는 n이 자연수니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계속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해가니? 근데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일단은 사인 2분의 n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 n이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만 갖겠죠. 그죠? 그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사인 2분의 n파이 앞에 n분의 1 곱했어. 그 말은 얘를 n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죠? 그럼 똑같이 얘도 n으로 나눠주고 얘도 n으로 나눠주고 이때 n은 자연수잖아. 그치? 양수잖아. 양수니까 부동호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죠? 자, 부등식에서 극한값 구하는 건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어. 됐지?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몇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도 0으로 간다. 그죠? 그죠? 자, 졸지 말고 잘 봐야 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몇으로 가는 거야? 얘 몇으로 간다? 참, 머리 받고 난리 났다. 자, 얘는 몇으로 간다? 야, 머리 박지 마. 아니,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얘도 몇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한이 0이 되는 거야. 왜 안 돼? 됐어요? 자, 요거 삼각함수 나왔을 때 샌드위치 정리 잘 쓰인다는 거는 잘 봐놓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 그리고 an 얘는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0. 야, 그러면 요령을 좀 생각을 해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있는, 그죠?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가 같은 값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지? 근데 수렴하지 않게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수렴하게끔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몇으로 가냐? 3으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몇으로 가냐? 3으로 가잖아. 그럼 손댈 거 없는 거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an도 몇으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4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6 그리고 an 얘는 4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8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뭘 구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3 마이너스 4n 분의 an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지금 an을 n 곱하기 3 마이너스 4n으로 나눴죠. 그죠? 그죠? 그럼 일단은 얘를 n 곱하기 3 마이너스 4n으로 만약에 나누고 싶으면, 그죠? 당연히 나눠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n이 뭐라고 지금? 자연수. 그럼 여기서 n, 앞에 있는 n은 양수일 거고 n은 자연수니까 3 마이너스 4n은 부호가 음수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각변을 n 곱하기 3 마이너스 4n으로 나눴을 때는 일단 이게 서술형이나 문제 푸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일단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2차식분의 2차식이잖아. 그죠? 2차식분의 2차식은 분모의 최고차계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4고 분자는 최고차계수가 4니까 몇?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죠. 근데 얘도 몇에 수렴해요? 얘도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몇에 수렴하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 자, 그다음 8번. 자, 8번도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샌드위치 정리로 가면 돼요. 자, 8번 별표 쳐놓고. 자, 요렇게 나왔는데 여기 봐봐. 부등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인데 얘를 이용해서 풀 건데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 거의 포인트는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그죠? 같은 값에 수렴해야 된다.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n이 무한히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돼. 맞냐? 근데 지금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니까 n제곱으로만 나눠주면 몇에 수렴하는 거야 이제? 6분의 1에 수렴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니? 됐어요. 수렴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도 n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똑같이 n제곱으로만 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도 6n 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잖아.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항 계수 6분의 1을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몇에 수렴한다? 얘도 6분의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야. n제곱분의 an이 6분의 1에 수렴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뭘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2n을 구하래. 자,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요거다. 자, 요렇게도 보통 뭐 책에서는 요렇게도 얘기하고, 전체가 수렴하게 되면 이 전체에 포함된 n에 대해서는 그 값도 똑같이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면요, 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알파에 수렴해요. 이해하냐? 자, 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일반항에다가 n에다가 1, 2, 3, 4 계속, 그죠? 자연수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대입해 봤을 때, 그치? n이 계속 커질 때 이때 an이 알파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n에다가 1, 2, 3 뚝뚝뚝뚝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에다가 1 대입하면 a2, 그치? 여기서 누가 빠진 거야? a1만 빠진 거지, 그치?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첫째 항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는 1부터 대입하면 얘는 이 값은 a2, a3, a4, a5, a6, a7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치? 얘는 a1, a2, a3, a4, a5, a6 계속 가는 거고, 그죠? 맞니? 그렇게 계속 가면 얘가 알파로 갈 때 얘도 어디로 가? 알파로 가는 거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성립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1 얘도 알파에 수렴해요. 이해가냐? 얘도 수렴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도 알파에 수렴해요. 자, 여기 봐봐. n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지, 그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4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뭐야? 홀수 번째 항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짝수 번째 항만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자연수 n을 다 대입해보는 과정이 다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 그 짝수라고 하는 값도 이 n에 다 포함이 된 거지, 그치? 이해가냐? 이 n의 모든 자연수를 다 계속, 그죠? 순서대로 쭉 대입했을 때 알파에 가까워지면은 요 자리에 2, 4, 6, 8씩 짝수 상태로 커져도, 그치? 그 짝수인 값들도 여기에 다 어떻게 되죠?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으면 이때 얘도 알파로 가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1 얘도 알파로 가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3n이라고 해도 얘도 알파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명제로 봐야 되는데, 이 명제에서 이때는 여기 성립해요. 이때도 여기 성립해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가 알파로 가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n이 무한히 커질 때 a2n이 알파로 갈 때 알파로 가면은 리미트 an도 알파로 간다.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얘는 뭐야?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잔수를 다 대입해 본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는 수열 an에 우리는 짝수 번짝만 본 거야. 짝수 번짝만 봤더니 걔네들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홀수 번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n일 때는 알파에 수렴한다는 옳지 않다는 거야. 아, 요 개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중요합니다. 자,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이 6분의 1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알죠? 확인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잘 써주려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잘 써주려면 항상 수렴하는 수열을 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BN이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자, BN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잘 봐야 돼. A, 여기 분모는 AN인데 분자가 AEN이잖아. AEN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BN으로 바꿨을 때 요걸 AEN으로 바꿔주려면 요 N을 EN으로 바꿔주려면 얘도 EN으로 바꿔줘야 되고 얘도 똑같이 E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럼 이때 BEN이 뭐랑 같은 거야? BEN이 뭐랑 같은 거야? 4N 제곱분의 AEN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 이해하나요?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bn이 몇이에요? 집중. 집중. 자, 여기 봐. 지금 리미트 bn이 몇이에요? 6분의 1이잖아. n제곱분의 an을 bn이라고 놨잖아.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6분의 1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2n은 몇이니? 몇이에요? 얘도 6분의 1인 거예요. 알겠냐? an이 알파라고 하면 aen도 알파라고 한다. 알겠죠? 알겠지? 그럼 봐봐. 자, 봐봐. 이거 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b2n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얘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bn이 뭐야? n제곱분의 an이고, 그죠? b2n은 뭐였어요? 4n 제곱분의 a2n이었지, 그지? 얘가 몇으로 간다? 1로 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2n에 곱하기 4n 제곱분의 n 제곱인데 얘가 1로 간다는 거지. 이해하니? 자, 봐. 얘 묶어서 a라고 한다. 얘 묶어서 b라고 한다. 이해하시나요? 나 근데 a를 구하려고 그래. 아, 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2n은, 자, 얘는 이 전체를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나누기 b가 되겠죠. 그죠? 이해하니? 근데 a는 수렴하지? 1에, 그치? a가 지금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죠? b는 몇에 수렴해? n이 무한대로 가면 b는 4분의 1에 수렴하는 거지. 그죠? 그죠?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죠. a는 1에 수렴하고 b는 4분의 1에 수렴하면 a 나누기 b는 b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a 나누기 b는 1 나누기 4분의 1에 수렴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a는 몇에 수렴한다? 4에 수렴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8번 별표 치셔야 되고, 왜 이렇게 안 꺼지는 거야?